1억을 보탰는데 그 집엔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성북구에 사는 70살 박정옥입니다. 퇴직금을 찾던 날이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인쇄된 통장, 표지가 손끝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낡은 벽지 같았습니다. 그 안엔 평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돈을 노후 자금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남길 것이라 불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집값이 자꾸 오르네요. 전세는 이제 불안해요. 턱을 개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얼마나 모자라는데. 1억 정도면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습니다.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1억이 나를 가족 안에 앉혀줄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종이 위로 펜이 미끄러졌습니다.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 붉은 잉크가 번졌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이제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지. 며느리가 계약서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방은 1층으로 해드릴게요. 2층은 저희가 쓸게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스쳤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비가 간간히 떨어졌습니다. 우산 끝으로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목이 축축했습니다. 우리 집,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시렸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새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아직 입주 전이었습니다. 불 꺼진 창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창문 중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저기에 내 방이 있겠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개면서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같이 사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비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컸습니다. 또각, 또각. 그 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이미 어딘가 어긋난 마음.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억을 냈는데 내 자리는 없구나. 그 문장이 속으로 돌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숨이 흘렀습니다. 한숨 끝에 남은 건 아주 미세한 고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새집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배지의 풀 냄새, 새 가구의 나무향, 낯선 냄새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익숙한 소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이 나를 피해갔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소리가 났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발자국, 문 닫히는 소리, 모두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3명이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김치찌개 끓일까요? 좋지, 고기도 좀 넣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식탁 맞은편 창문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습니다.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의 친구가 집에 왔습니다. 나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반쯤 닫았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않아? 이제 익숙해요. 그래도 가까운 건 좀. 솔직히 불편하죠.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가깝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식은 밥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 밥을 떠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식사 후 거실 불을 껐습니다. 방문을 반쯤 열어뒀습니다. 2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 밖에 서서 웃음이 들릴수록 나는 더 멀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족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멀었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웃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저녁이 늦어졌습니다. 집안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시계 초침이 부엌 벽을 두드렸습니다. 밥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찌개 위에 하얀 기름막이 굳어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늦나 보네. 말끝이 허공으로 퍼졌습니다. 대답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2층에서 TV 소리가 났습니다. 낮은 웃음소리, 광고 음악, 그 소리들이 섞였습니다. 나는 그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랐습니다. 밥을 차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매운 걸 좋아했습니다. 며느리는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내 그릇에 밥을 덜었습니다. 같은 집, 두 개의 식탁. 며느리가 내려왔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어머니, 왜 저녁 안 드셨어요? 기다렸지. 같이 먹으려고. 아, 저희는 아까 먹었어요. 그녀의 말투는 예의 바랐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 뒤에 침묵. 그게 더 아팠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이제 먹을게. 웃으려 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이 문틈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었습니다. 식은 밥의 냉기가 혀를 스쳤습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참았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렸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2층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벽을 넘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들린 말. 요양원도 요즘은 괜찮다던데. 손이 멈췄습니다. 이불을 잡고 있던 손. 그 말이 귀에 닿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진짜로 혼자라는 걸.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천천히. 식탁 위의 밥은 여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찌개도 식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식은 건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인가? 내가 있을 곳이 맞나? 벽시계가 12시를 쳤습니다. 또각, 또각. 그 소리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출장을 갔습니다. 그날부터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방 안은 어둑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첫 줄을 썼습니다. 나는 짐이 아닙니다. 펜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나, 그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도와준다는 게 말끝이 흩어졌습니다. 펜 끝에서 잉크가 번졌습니다. 한 방울 눈물이었습니다.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내가 낸 돈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조차도 몰랐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트를 급히 덮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방 따뜻해요? 응, 괜찮아. 보일러 조절 좀 하려고요. 그냥 좀 앉아 있었어. 며느리의 시선이 내 무릎 위로 향했습니다. 노트를 본 것 같았습니다. 손을 덮었습니다. 웃으려 했습니다. 그냥 쓸 게 좀 있어서. 그래요, 무리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노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짐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말로는 하지 못했던 내 목소리. 처음으로 종이 위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더 세졌습니다.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고독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노트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편지. 하지만 그 편지는 내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짐이 아니다. 그 말이 가슴속에서 울렸습니다. 작게, 단단하게. 새벽이 왔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물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손바닥을 폈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아직.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방 안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속삭임. 이불을 덮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한테도 티 안 내려고 하는데 숨이 막혀요.
그 말은 나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방문을 반쯤 열었습니다. 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전화기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그 돈 받았을 때 죄책감이 들었어요. 근데 돌려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게 더 상처일까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나는 상처받은 쪽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같은 상처 안에 있었습니다. 손을 가슴에 댔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었습니다. 이 아이도 힘들었구나.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선영아.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나도 그랬어. 잠이 안 와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말보다 깊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주지 못했습니다. 나 괜찮아. 속삭였습니다. 너도 괜찮아져야 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손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잘할게요. 나는 웃으려 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잘하지 않아도 돼. 그냥 괜찮으면 돼.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을 펴서 봤습니다. 아까 그녀의 손을 잡았던 손,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이해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허물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벽 너머에 같은 그림자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나는 비로소 사람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선영이라는 사람을, 아들의 아내가 아닌 한 사람을. 해가 떠올랐습니다. 거실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우렸습니다. 차 향기가 퍼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아침, 선영이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부은 채로,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차 마실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새벽 5시, 눈을 떴습니다. 벽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어둠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새 벌, 약봉지, 노트 한 권. 그 노트 첫 장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흐릿한 글씨. 나는 짐이 아닙니다.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별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새로 피는 공기의 향이었습니다. 이젠 됐다. 속삭였습니다. 미련 없이 나가자.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식탁 위에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그릇. 어제 며느리가 닦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그릇 하나를 더 닦았습니다. 손끝에 물이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고마웠어, 선영아.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나한테 돌아가려 해. 테이블 위에 쪽지를 놓았습니다. 이 집, 너희가 편히 숨 쉴 수 있길. 나는 잠시 바람 쐬러 나갑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덜 떨렸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끈이 느슨하게 매여 있었습니다. 다시 고쳐맸습니다. 이번엔 내 발로 나간다.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파랗지 않았습니다. 먼동이 트기 전에 회색빛,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골목길로 나섰습니다. 발밑에서 자갈이 소리를 냈습니다. 사각, 사각. 그 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였습니다. 잠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길모퉁이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문 하나가 닫혔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 문이 열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 손을 가슴에 댔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단단하게. 버스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심스레 올라탔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천천히 뒤로 흘렀습니다. 아파트 단지, 가로등, 닫힌 상점들 모두 뒤로 멀어졌습니다. 손바닥을 창문에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유리 너머로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새벽의 첫 햇살이 차창에 닿았습니다. 그 빛이 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의 시작이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나는 눈을 뜨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깨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조금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나는 답장을 쳤습니다. 괜찮아. 곧 연락할게.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나는 작은 마을에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온전히 나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선영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거실 커튼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빈 컵 하나, 접힌 쪽지 한 장, 손을 뻗었습니다. 쪽지를 펼쳤습니다. 이 집, 너희가 편히 숨 쉴 수 있길. 나는 잠시 바람 쐬러 나갑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바람 쐬러. 가벼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셔요. 남편이 급히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방을 살폈습니다. 정돈된 이불, 닫힌 서랍,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노트 한 권.
노트를 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나는 짐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로 적신 흔적 같았습니다. 어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은 불편함이라는 단어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껴지는 건 부재의 공허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집, 이렇게 빈 집,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그릇들,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눈부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이 시렸습니다. 어머니, 속삭였습니다. 도와드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도움받은 건 저였어요.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마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왜 그 손을 잡지 않았을까? 왜 그 말들을 더 들어주지 않았을까? 사람의 마음은 떠난 후에야 선명해집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내 어깨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를 더 챙겼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둘 다 몰랐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천천히 쉬다 오세요. 저희 기다릴게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머니가 숨쉬고 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시각 정옥은 멀리서 기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나는 문득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다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천천히 쉬다 오세요. 저희 기다릴게요. 손가락이 화면을 스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조금만 더 이 공기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작은 마을 정류장.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랐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손으로 귀를 쓸어 올렸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천천히 깊게 살아 있었습니다. 나로. 며칠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낯선 방 안. 하얀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집의 냄새 대신 나무와 차의 향이 감돌았습니다. 커튼을 걷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자리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 산 찻잔. 따뜻한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 김이 내 숨결 같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혀끝에 온도가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찾던 건 집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머물 곳이었습니다. 이제야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낙엽이 한 장씩 떨어졌습니다. 새 한 마리가 전선 위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웃었습니다. 잘 가라,
지난 시간들아. 속삭였습니다. 덕분에 나는 나로 돌아왔다. 식탁 위에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제야 집이 집 같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 아래에 썼습니다. 이젠 나도 나 같았습니다. 그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방안 공기와 섞였습니다.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건 벽을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벽을 벗어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햇살이 천천히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억을 보탰던 그날, 나는 누군가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내 마음의 집을 완성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세요? 나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조금 있다가 천천히 갈게. 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노트를 넣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조금 늙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걸었습니다. 천천히. 그날 이후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서로의 거리를 알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때문에 마음 아픈 적 있으신가요? 때론 조금의 거리가 마음을 다시 가까워지게 만드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가족의 마음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